이즈트른카 감독님은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 착안해 퍼핏 애니메이션 또는 인형 애니메이션이란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동유럽의 월트 디즈니라고 불리시기도 했는데요. 이즈트른카 감독님이 심장마비로 작고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드신 영화 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손에 등장하는 예술가는 사실 할리퀸입니다. 할리퀸 하면 조커의 연인 할리퀸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할리퀸은 유럽 전통 연극에 등장하는 어릿광대를 말하는데요. 이즈트린카 감독님은 왜 하필 할리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걸까요? 할리퀸은 16에서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즉흥 가면극의 등장인물로 재미있는 하인의 역할로 유명한 캐릭터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무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 게 특징인데 예술가의 복장과 비슷하죠. 할리퀸은 눈치가 빠르고 날쌘 하인이자 사랑하는 콜럼비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리퀸은 낭만적인 영웅의 원형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예술가는 화초가 꽃을 피우기만을 기다리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화초가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죠. 이렇듯 순수하고 낭만적인 캐릭터는 할리퀸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예술가가 애지중지하는 화초는 예술가가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술가의 꿈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예술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술가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화초는 민중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됐건 억만금을 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거죠. 예술가의 양팔과 목에 줄을 묶어 완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 손은 예술가를 세 장 또는 우리 안에 가둡니다. 이 세 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손에게 굴복할 경우 예술가에게 주어질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뜻하고 있죠. 또는 손이 정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결국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일 뿐이죠. 예술가가 손 조각을 완성하자 손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은 승자나 영웅의 머리에 씌워주는 영광의 관이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선 경기의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기도 했죠. 현재도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또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찬양하는 추상적 표현으로도 사용됐는데요. 손이 예술가에게 월계관을 씌워준 것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손은 예술가를 치하하며 영광과 찬양을 쏟아냈지만 이건 손의 승리이지 예술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술가에게 월계관은 굴복과 치욕의 의미였는데요. 그러나 손은 예술가의 마음 따윈 아랑곳 없이 울고 있는 예술가에게 월계관은 물론 훈장까지 달아주죠. 정신을 차린 예술가는 월계관도 훈장도 집어던지고 도망칩니다. 월계수 나무의 꽃말은 승리와 영광이지만 월계수 꽃의 꽃말은 배반, 불신이라고 하죠. 손은 예술가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텐데요. 과연 손의 주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손이 만들어진 1965년 당시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체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면 손은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의 부조리 또는 전체주의를 이루고 있던 정권, 독재자, 권력, 폭력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술가는 자유와 가치관, 신념을 억압당하는 민중이자 지식인, 예술가로 볼 수 있습니다. 손의 화면엔 진짜 사람의 손과 인형으로 만들어진 작은 예술가가 공존하는데요. 인형이 사는 세상에 등장한 거대한 사람의 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거대한 손이 예술가와 겨루기 위해 화면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둘 사이 힘의 균형이 어디로 치우칠진 뻔히 보입니다. 그만큼 이지트른카 감독님이 느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지식인과 예술인 그리고 민중을 억압했던 힘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손에게 반항하면 인간의 자유는 물론 삶까지도 위협받아야 했던 전체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손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예술가의 정신이 없인 불가능했을 겁니다. 손에 등장하는 예술가야말로 이지트른카 감독님 본인의 모습이었던 건데요. 손은 발표 당시 체코의 상황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체코에서 상영금지 당했죠.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선 각종 상을 받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손을 전체주의로 보는 해석이 많지만 손에 다른 의미를 대입해본다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손을 자본으로 본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손이 만들라고 강요하는 손 모양 조각은 자본가와 소비자를 만족시킬 상품 가치가 있는 작품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술가가 만들고자 하는 화분은 예술성은 있지만 상업성은 떨어지는 예술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일 텐데요. 상업성을 위해 예술가의 개성을 포기할 건가? 예술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위해 상업성을 포기할 건가? 어떻게 하면 예술성과 상업성을 함께 가져갈 건가 하는 건 현 시대에도 많은 예술가들을 고뇌하게 하는 지점일 겁니다. 만약 손을 에고로 본다면 어떨까요? 에고는 예술가가 만들어왔던 작품을 평가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에고가 그건 부족한 거고 쓸모없는 것이며 돈도 안 되고 예술성도 없다고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하자 더 이상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화분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예술가는 더 멋지고 더 힘있고 더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창작 욕구와 예술성은 물론 감정과 자기 자신까지도 잃고 마는데요.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손은 더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예술가의 창작의 고뇌를 그린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술가가 손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로 본다면 어떨까요? 손은 유혹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등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예술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손을 내쫓고 거부하고 화내고 거절도 하던 예술가는 점점 손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예술가는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죠. 손의 눈치를 보면서 손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손을 현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손은 아마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정해진 그림들을 그려야 하는 입시 미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예술가로서 인정받으려면 좋은 미대에 진학해야 하고 좋은 미대에 진학하려면 꼭 입시 미술을 해야만 하죠. 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입시 미술을 하는 사이 창작열은 사그라들고 예술가의 개성도 말살되고 말죠. 전체주의, 정권, 권력, 자본, 폭력, 독재, 가스라이팅 등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유와 존엄성, 이념 등을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려 듭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며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가치도 무수히 많을 테죠. 이지트링카 감독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손과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화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화두를 던지고 손을 제작한 지 4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마치 화초라는 창작의 자유를 지키려다가 화분에 맞아 쓰러진 예술가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술가가 죽은 뒤 꽃을 피운 화초처럼 손이라는 지지 않는 꽃이 피어나 후대에도 널리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